선거가 가까워지긴 했나 봐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요즘엔 정말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진짜 맞구나 싶을 정도로 이 선거 과정에서 뭐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총선에도 정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당시 배우자실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부실장을 지냈던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던 것을 두고 네. 양당 간 서로 굉장한 논란이 벌어지고 비난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네. 어제 각각 양당이 서로의 당 대표를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래요? 민주당에서 먼저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권향엽 후보의 이 전략공천을 두고 수행비서를 사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이유를 두고 지금 고발을 지금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무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하하.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으로부터 먼저 고발을 당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리다가 오히려 역공으로 고발장을 뜩 내놓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의 국민의힘과 다릅니다. 이런 무고성 고발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서 맞잖아요.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비서 맞죠? 왜 비서가 아니죠?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정말 다소 격앙된 어조로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중에 몸종이란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꽤 수위가 높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권향엽 후보가 김혜경 씨의 비서가 맞다 아니다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모양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비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혹시 과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성남지사를 지낼 때 몸종 부리듯 부리던 그런 공직자 정도는 아니라는 거냐 이런 의미로 비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뭔가 이제 비유적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맞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고발 조치하냐? 그렇다면 이건 무고로 그래서 맞고발하겠다는 건데 최준봉 교수님은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실장이라는 직책이 공식 있는 직책이거든요. 부실장이 4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배우자실이 있었고 배우자 실장은 현역 의원이 했거든요. 이해식 의원이 담당을 했었고 네. 그 밑에 부실장의 직책을 4명이 했는데 이제 보통 그 당직자들 이 권향엽이라는 분도 당직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와서 이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마치 그거를 이제 소위 아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 말씀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증거를 해서 보좌하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실제 그러면 그런 역할을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표현 중에 뭐 여러 가지 좀 과격한 표현들은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식 라인에서 부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했던 사람을 비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그 가까운 사이, 예를 들면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로 표현한 부분은 민주당 문제를 삼은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실제 그 보좌를 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게 비서 역할을 한 거지 이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공천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언론에서 그런 표현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잡음이 없다 보니까 이른바 무음공천, 별로 잡음이 안 들린다. 무음공천이란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시끌시끌하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서 저는 분명히 지금 어긋났다.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고 불공정 시스템으로 흐르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강남 지역은
가는마다 새로운 인물이 와서 헌인물로 돼가지고 밖에 나가는 건지. 일단 지금 화면에 나왔던 저분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뭔가 지금 불만 가득 섞인 표정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어제 제가 유영하 변호사가 7전 8기 끝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달서갑의 후보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붙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떨어진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그 떨어진 컷오프된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앞서 보셨던 분이 홍석준 의원이에요. 대구 달서갑 의원인데 컷오프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이 되면서 이제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 이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 무슨 소리? 시스템 공천 깨졌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왔던 분이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입니다. 역시 컷오프가 됐고 사실 유경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위 후보와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내가 앞섰다. 그러니까 공관위에 조사 결과를 좀 공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관위가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경쟁력 평가 점수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유경준 의원의 그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공천에 임했다, 심사에 임했다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런 상황을 넘어 심지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나간 탈당한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허주현 변호사님. 네, 울산 남구가 현역 의원이죠. 이채익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분은 사실 이 지역에서 뭐 현역 의원일 뿐만 아니라 민선 2선 의원이고 구청장도 2번 당선이 된 분이고 국회의원도 내리 3선을 한 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여기를 국민추천제 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추천을 할 수 있고 뭐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제3자를 추천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열어놓고 후보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실 현역 의원도 뭐 국민추천제를 뭐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컷오프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라고 하면서 탈당 선언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결정짓게 된 겁니다. 지금 시끌시끌해요. 반발 기류가 심상치가 않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공천 탈락자, 공천에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개파를 기준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 전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를 우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나시는 사람 있으세요? 없는데요. 강남권 공천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강남 서초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랑받아온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번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각 당의 대표들 바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허주현 변호사님,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수원을 찾았습니다. 이 수원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경기 지역의 정치 1번지로서 가장 많은 이 단일시로는 가장 많은 유권자 120만 유권자가 있는 그래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갑을, 병정부 이렇게 5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나 많아요? 전체 지금 경기도에서 의석수가 뭐 59석에서 지금 60석이 이번에 됐는데 60석 중에 5석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이 지역에서 승기를 잡아야 되는 전략적인 요충지죠.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원래 남경필 전 지사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이 수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내리 3번을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 이 의석을 내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지역에서 정말 공을 들여서 이 의석수를 탈환해 와야 된다 이렇게 꼽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수정, 박문규, 김현준 등 이 수원 지역 예비 후보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을 찾은 건데요. 네. 당 후보들과 민심 구회에 나섰습니다. 영통구를 찾아서 수원정 후보인 이수정 교수와 결의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팔다구 여기는 이제 수원 병 지역인데 네. 여기 지동 목골 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통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박문규 전 장관과 함께 이렇게 또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수원 갑 지역 이제 장안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이 거리 인사를 하면서 수원 일정을 마무리했고요. 수원뿐만 아니라 내일에는 이제 성남과 용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경기도 지역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총선이 임박할수록 아마 상대적으로 자신의 당이 취약했던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보도 계속해서 붙어볼 텐데.